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 주제인데요. 근데 도대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범주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고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요, 서로 교제하는 미혼에 결혼하지 않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둘 중 한 명에 이상 의해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는 거죠. 꼭 데이트할 때만 뭐 손찌검을 해야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사귀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성폭력, 또 성희롱, 협박, 물리적인 폭력, 언어 폭력, 정신적 폭력, 그 다음에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인종이나 연령대나 또 경제 수준, 사회에 전반적으로 막론하고 다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결혼한 사람들끼리 있는 폭력은 가정폭력이에요. 그런데 아직 미혼의 사람들끼리 있는 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2명 중에 1명은 남자친구들로부터 뭐 물리적이나 심리적인 폭력, 성추행, 성폭행을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얼마 전에 나라에서 발표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전국 19살 이상의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설문을 한 결과 1,070명이 남자한테 나는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다. 그 중에 성추행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정신적인 정신피해, 성폭력, 그리고 또 상해 피해까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트 폭력에 들어가는 범주가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지는 것, 그런 것도 여성들은 사실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또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여정을 이렇게 막 때리거나 이런 일도 있고요. 물론 이런 데이트 폭력은 여자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도요. 우리나라 2,00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내가 1,140명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여성한테 뭐 스토킹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2016년 이번 해부터 뉴스에서 보도되는 데이트 폭력 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오빠 믿지라는 어플이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이게 아이폰에서요, 연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이게 출시된 지 이틀 만에 무료 앱에서 이제 상위권을 차지를 했고요. 이게 어플로는 처음으로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라갔던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플에 있던 이 위치 전송 기능을 이용해서 연인들끼리 자동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번호만 등록을 하면, 그리고 상대가 승인만 하면, 물론 상대가 예스를 해야 돼요. 그럼 바로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야. 무섭죠? 이거 은근 무서운 거야. 근데 이게요, 사실 외국에서라면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절대 승인이 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가 엄청나게 그 단시간 동안 성공을 했고, 오빠 미치라는 그 이름 때문에도 아마 성공을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뭐 연인이 있었다면 오빠 미치라는 말에 대한 그 속뜻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자, 이게 한국에 약 47만 명에게 제공됐어요. 그 외에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나서 상대방의 문자를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어플도 나오게 됐고요. 하지만 이거는 불법이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서비스 업체 대표 8명이 다 불구속 입건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하면은 이 스마트폰의 위치를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출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많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7만 명의 위치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게 되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두 사람 간의 불신 또는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스토킹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어떤 사연이었냐? 42살의 문모 씨가 2015년 7월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직장 동료이면서 한때는 연인이었던 43세의 한 여성한테 계속 우리 사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제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찾아가서 막 몸을 잡아 끌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이런 혐의로 구속된 지 2달 만에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어떤 폭력을 행사했냐면, 뭐 물리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지만 주변 직장 동료들한테 쟤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뭐 걸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명예훼손죄까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 씨가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하고 어떤 합의를 했냐면은 절대로 연락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여성의 가족이나 누구한테 절대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고 합의를 하고 문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문 씨가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다시 이 여성에게 접근했죠.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3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SNS에다가 보복을 암시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이렇게요. 눈물이 흐를 순간도 없을 거야. 너 후회할 순간도 없을 거야. 너 고통을 느낄 순간도 없을 거야. 기다려. 이건 SNS뿐만이 아니라 문 씨가 여성한테 보낸 메시지 중에 한 일부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뭐 또 이상한 짓 어떤 짓을 하냐면 깊은 밤에 이 여자 교제를 요구했던 이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런 성희롱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자가 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남자가 어느 날 문자를 보냈는데, 고통 없이 죽여줄게. 니네 가족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일을 겪고 나서 드디어 여성이 문 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데이트 폭력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이 사소한 연인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걸 쉽게 빨리 경찰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점점 데이트 폭력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이제 여성들이 자기가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일일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연인 사이에 여성이 남성한테 4시간 넘게 감금당하고 또 완전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법원이 이 남자한테 벌금형만 준 거예요. 여자를 폭행한 게 다 증거로 남아있는데요. 게다가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이 남자의 학교 측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 한국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 여성은 그냥 이 남자랑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마주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지방의 한 의학 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31살 이모 씨였고요.
두 사람은 입학 직후에 바로 교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사귀고 있다가 이 여자분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거죠. 그럼 이 폭행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새벽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그런데 여자가 자고 있었던 거야. 자기 저기 나 지금 자고 있는데 나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딱 끊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다시 왔어요. 남자가 뭐라 그러냐? 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전화를 받냐?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하면서 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남성이 싸가지 없게 전화를 받았다고 여성의 자취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뺨을 200대 정도 때리고요.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요. 이러한 많이 이제 폭행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러지 않거든요. 평소에도 종종 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녹음된 거 제가 준비했어요. 싸우실 때 있어 그러면? 왜 했어? 돌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방송에서 난 네가 언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되게 편하다.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죠. 이게 SBS 뉴스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싸우실 때 있어 그러면? 왜 했어? 돌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방송에서 난 네가 언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되게 편하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녹음을 했는데 그 부분을 또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구타를 가했어요. 그러다가 야, 너 내가 구타 가했는데 열흘 동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나 또 때린다. 그럼 일어나면 또 때리고 또 못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일어나. 하나, 둘, 열. 오늘 나 있어? 내가 장난하는 거 아니야? 해줄게. 잘 쓴다. 오빠 세상 살려줘. 동의 트자 네. 결국에 이 여자는요, 자신의 집에서 이 남자한테 감금당하고 있고, 남자한테 계속 얻어맞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서 때리다가 남자친구가 잠이 든 거야.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피해서 몰래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여자의 피해자의 집을 찾아서 이 자취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입니다. 하지마. 살려주라고. 그리고 친구가 지금 여자친구가 다친 게 아니라 저만 다친 거예요. 저만 한 거. 충격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뺨 200대를 맞고 여성은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요. 얼굴은 엉망진창이 됐죠. 사실 저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녹취된 게 없고 우리한테 뭔가 딱 와닿는 자료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래도 남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일이 발생을 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경찰은 결국 이 남자를 이제 재판에 넘겼죠. 그런데 징역 2년형이 구형이 됐는데 1심에서 법원 판결이 1,200만 원 벌금형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학생이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에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증거 자료까지 다 남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걔는 그렇다 쳐. 여기 있는 이 폭력을 당한 여학생은 어떻게 해요? 같은 학교 다니는데 같은 학교에서 맨날 마주쳐야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수업 시간만도 좀 조정해 달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요. 근데 이게 왜 피해자가 학교에다가 이걸 얘기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 여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요. 이게 혹시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이 여자는 분명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왜 그녀가 힘들어해야 할까요? 벌을 실제로 받아야 하는 건 그 남자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자, 다음 건 이게 다가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폭력만 당했다면 사실 차라리 이 다음 사건을 여러분이 듣게 되시면 데이트 폭력에서 차라리 폭력만 행사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